눌러야 방금 누르죠? 네, 과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러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TV를 사회를 맡은 이신의 저는 또 청년 대표, 성남시 청년 대표 고영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이 TV를 하는 그 팀명이 나왔죠. 2시에 하는 저희 네. 프로그램 명이 나온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또 네네.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2시에 함께하는 이고 아주 그냥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면요 네. 이 공명 나와갖고 어제 저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네. 계세요. 저희는 안 부끄럽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사회자들은요. 저희 그 창피한 건 저희들이 네네네. 모시기 때문에 그 어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도 네네네. 제가 10분 만에 음치가 네. 탈로가 났지 아,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이것들이 네. 음을 또 못 맞춰서 네. 탈로가 난 것 네. 같은데 이고 네. 이게 이고. 네.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니까 제가 이신혜고 네. 고용두 MC님이시니까 그거 네. 앞에 한 앞에 글자씩 글자. 따서 네. 이거 이렇게 된 이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맞나요? 같아요. 네. 이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네. 앞으로 이제 쭉쭉쭉 네. 이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쭉쭉 끝까지 네. 대선까지 쭉 가시라는 네, 의미에서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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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고. 네. 너무 좋은 의미네요. 예. 그래서 붙여온 것 네네네. 저희가 2시마다 이제 네. 이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이신혜와 고용두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유튜브와 그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여러 가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두 씨, 네. 이 이재명 TV가 어떤 TV인가요? 네,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TV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릴레이로 출연해 만들어가는 소셜 라이브 방송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줄 대한민국의 모든 이재명을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또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 네. 나오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참여 방법이 지금 네. 이거- 네, 참여 이거를 방법은요. 네네. 이재명 TV 출연 신청합니다로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름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나오시고 싶은 이유, 자기 소개 이렇게 해주셔서요. 이메일 주소 jaemungl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또 유원은님께서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잡네. 네, 딱 2시 되자마자 방송 네. 시작한다라고 네. 또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저 얼굴이 반쯤 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리를 좀 이 가운데로 좀 오시면 잡아서 될 것 이렇게 같아요. 들어가. 네네. 이게 좀 네. 잘 나오나요? 네. 하여튼 이건 조금 더 가운데로? 조금만 예, 들어갈까요? 가운데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게 있죠. 국민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오늘 6시까지입니다. 오늘 6시까지네요. 오늘 6시까지이기 네. 때문에 ARS 번호 1811에 1000번 혹은 보이는 ARS 1811에 1004번 전화하셔서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www.민주2017.kr 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제 4시간 남았네요. 오늘 저기 그 판넬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4시간 남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거인단을
참여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6시까지 마감이고요. 벌써 2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못하신 분 있다면은 빨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앞에 또 이제 중요 좀 말씀들을 드려봤고요. 오늘 두 분 게스트 함께하고 네, 계시는데 오늘 두 분 게스트 한번 게스트분이 또 바로 오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네. 먼저 뮤지션 유니온의 윤수종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 이사장님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이재명 TV 공식 질문 그렇죠. 가야죠. 네. 네. 이재명 후보님을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윤수정님부터 잠깐 이렇게 네. 멈칫하시네요. 좋아한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고, 네. 네, 저는 뭐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네.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노동자 후보라고 천명하신 게 아,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두 분의 게스트분께서 해주실 말씀이 뭐냐면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제 예술인들의 열정페이라든지 뭐 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페이가 뭐죠? 열정페이는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하고 싶은 일을 네. 해줬다는 구실로 청년 또는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는 직업으로서 이게 그 예술계통 쪽에 좀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어느 정도 이 길에 들어왔을 때 경험이다. 네. 뭐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하겠느냐 네. 이거 해봐라라는 네. 식으로 그런 열정페이에 관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이 뭘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네, 내가 기회만 준 것이 어디냐. 네, 굉장히 낮은 임금이나 그렇죠. 무보수로라도 그냥 네 열정을 볼모로 삼아서 네. 일을 해라 이런 아주 나쁜 거네요. 저는 그 네, 열정 페이라 그래서 뭐 열정을 가지고 페이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 첫 정책 행보로 네. 열정페이 SNS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는데요. 음. 하루 만에 50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음. 그런 얘기들을 좀 시작으로 좀 깊이 있게 네, 말씀을 네.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재명 후보님께서 굉장히 첫 번째 정책 행보로 열정페이에 관한 것들을 하신 걸로 봐서는 네.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술 분야 쪽에 열정페이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네.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게스트분들 어떤 분인지 잠깐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식 이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문식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은 홍대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대표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네. 2014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홍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공론장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협의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대에서 활동하는 뭐 버스커라든지 뭐 어떤 분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네, 단체인가요? 누구든 아, 그 뭐 누구든. 심지어 그냥 문화예술 소비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주 또 사무처장님 협동조합, 예.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우리 네. 윤수정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의 사무국장 윤수정입니다.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은요. 음악 생산에 1차적으로 관여하시는 음악인들이랑 음향 엔지니어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노동조합. 네.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열정페이라든지 그 음악인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음악인들이 열정페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페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니 맞아요. 너희들은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줬으니 기회를 줬으니 돈은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좀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 그 열정페이 간담회에서 발표도 했고 저희 조합원 중에 이제 작곡가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 피해 작곡가 계셔서 네. 같이 나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내용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방송 음악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 이제 대표가 뭐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아, 네. 가능한가요? PD님께서 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네, 네. 하셔도 됩니다. 그 나쁜 사람 이제 김한조 대표라고. 네. 이제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작곡가들을 고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방송 음악을 작곡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작곡가들의 이름을 크레딧에 올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크레딧에 올려주지 않게 되면 작곡가들한테 어떤 게 열정페이는 그렇다 치고 네. 네.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으면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력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 그 인정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파헤쳐 보니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 뭐 월 8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아이고. 금액으로 네. 한 달 내내 작곡을 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작비도 직접 들여야 제작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음악 제작을 하면은 자기 돈으로? 네, 네. 그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제작비도 본인들이 직접 그래서 제작비를 안 주고 80만 원만 줬죠. 그래서 이제 뭐 너희들의 기회를 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심지어 김한조 대표의 소득 5천만 원씩을 그 네. 작곡가 팀장들이 나눠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제 이게- 세금을 네. 이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됐죠. 뭐 엔터테인먼트 횡포네요. 어떻게 말하면요. 지금 이제 또 네. 말씀 중에 네. 댓글들 중에 잠깐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 지금 이런 댓글이 있네요. 실시간이냐고 하시는데요. 네. 실시간 맞습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2017년 3월 21일 2시 12분 네, 2시 12분. 음력으로 2월 24일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댓글을 읽게 되면 이야기 흐름이 끊겨서 중간중간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댓글이 올렸는데요. 네, 이게 열정페이가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고 표현해 달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노동력 착취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 80만 원을 주면서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상을 받는데 정말 인상 아, 깊었던 보셨나요? 네, 이랑. 네, 아시죠? 이랑이라는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돈, 명예, 재미 네. 세 가지 중에 어. 두 가지가 있으면 어. 한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상을 받는 게 자기는 돈이 없다. 월세 낼 게 없다. 네. 월세가 50만 원이니 이거를 이 자리에서 팔겠다. 아, 네. 라고 하면서 네. 그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또 공감이 되셨을 것 네, 같아요. 마음이 아팠죠. 예. 네. 네, 실제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죠? 이랑이라는 가수.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봤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트로피 경매 붙여. 예. 네네네. 그 자리에서 실제로 50만 원에 팔았죠. 네. 예. 월세값 팔렸죠. 예. 50만 원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신 분이 그 소속사 대표님이죠. 소속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약속되어 있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퍼포먼스였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던 맞아요, 맞아요. 거죠. 상징이 예. 되게 컸죠. 예, 아, 맞아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정말 많이 댓글들도 올라오고 그때 예, 저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거 말고도 내가 또 피부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부로 느꼈던 저는 안 당하고 살거든요. 저는 당한 일이 없어요. 게스트 입에서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네. 그 외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예, 많은 예. 분들이
하지만 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또 같이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네, 여기 나와서. 뮤지션 유니온이라는 또 거기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잠시 뮤지션 유니언 자랑을 좀 해보면 아,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 아니죠. 몇 년 전에 부활실용음악학원 성신여대점에서 네. 너무 강사들의 급여를 네. 그 체불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받아서 유니온이 받아서. 유니온이 받아서 오. 해결을 해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 네. 고문 변호사와 함께 예. 여기 여의도에 계시는 네네네. 법무법인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와 함께 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네네. 몇 달 전에 저번 달에 네. 저번 달에 상호 네, 피디님께서 상호는 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호는 조금 좀 자제해 주시라는. 네네. 저번 달에 네.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유니온이 또 한 번 해주셨네요. 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네. 개인도 받아주시는. 저희 음악인 한정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립니다. 유니온. 그렇게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명백했고요. 명백했던. 네, 근데 사실 음악인들이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맞아요. 한다고 이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네. 그러신 경우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다 그리고 실제로 예술인들이 순수하세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순수하셔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나만 조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뭐 한번 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니온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후보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라는 네, 점 이재명 네, 후보님께서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또 어떤 건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한국에서-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외국에서 사례가 있었던 거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건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 네.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그냥 임대료 상승, 네. 임대료 상승, 지대 상승, 지대 상승.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임대료 높지 않은 네. 그러니까 저렴한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서 네. 문화예술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 네.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게 아. 엉뚱하게 이제 그 지대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 상승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러면서 정작 거기서 활동해온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거기서 더 활동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홍대 앞의 상황이고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최근 한 2, 3년 동안 엄청 많이 네. 쓰였던 네, 용어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처음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홍대 앞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대, 그 홍대 앞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촌, 북촌, 그다음에 뭐 대학로. 이태원, 물론 그제 대학로 네. 있었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성수동 뭐 이런 데까지 쭉 다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거의 전국적인 개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임대료가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원래 거주하시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또 뮤지션들이 만약 홍대 앞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다른 예술인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 공연장 없어지고 뭐 만들어지는 게 고깃집이고 뭐 소주집이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뭐 그런데 또 거기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니까 네. 오랫동안 장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회자 같은 발언이 올라왔는데요. 죽 써서 개 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놨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네, 다 그 표현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이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가장 큰 직접적인 그 해결책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임대료 상승률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리금만 보호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상한 뭐 이렇게 그 인상률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강력한 법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예술 공간들이나 이런 공간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쉽지만은 않은.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 시장하고 관련이 골목 상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건 이게 실제로 이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예술을 하고 정말 편하게 하려고 하면 예. 그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은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다 쫓겨나고 있기도 하겠네요. 그 왜냐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쪽에 임대료 상승 네 이런 거.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그 공연했던 곳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강력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강력한 음악이요? 센 음악을 네. 하는데 센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센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다른가요? 일단은 뭐 음향도 조금 큰 용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악기들도 뭐 비슷한 게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방음도 좀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좀 사라지고 이제는 좀 돈을 벌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차나 술을 팔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로 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강한 음악을 하는 공연장들은 사라지고 조금은 이제 어쿠스틱한 공연장들은 조금 있고 그런데 사라진 공연장들을 보면은 그런 공연장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그런 문화를 이제 공연자들이 만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까요? 뭐 한국 상황이 좀 그 외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일단은 한국은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 대기업이나 주류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장르 하나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힙합이 이렇게 되게 막 대세가 된 거는 그렇죠. 사실은 몇년 그 전부터.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심지어 힙합을 하는 친구들도 쇼미더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힙합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어떤 그 문화예술 전반에 문화예술계 전반의 그 미디어 의존성이라든지 또 편향성이라는 거는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을 하면 그 오디션 학원이 막 이제 엄청 장사가 잘 되고 거기에 이제 학원 원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연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또 사실은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가장 직접적인 그래도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대부분 임대료가 상승되는 폭이 한 5년 동안에 막 3배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5년 새 3배가 올랐다고요? 5년 새 3배가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0%도 아니고요. 3배씩 막 오르니까 뭐 그건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군데가 아마 그랬던 그럼 거의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남아있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네요. 아주 많이 힘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예술인 그 열정페이 네. 그리고 노동력 착취 네. 관련된 이야기 네. 그리고 문화
공간의 네. 젠트리피케이션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대해서 나누고 이 있고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올라오는 것들 중에 지금 다른 그 이야기를 해라. 그 무엇이죠? 좀 위에 잠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2시부터 2시, 3시, 4시 이제 방송이 정해져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그 게스트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 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잠깐 또 노래 광고 하고 할까요? 네. 네, 노래. 네, 그럼 이 분위기를 나가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바꿔서 네, 노래 광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이재명 송인데요. 이거만 보면 웃음이 나와서. 네. 네. 혹시 보셨어요 저희 아니요, 저 방송? 못 봤어요. 아 이게 지금 비행기 노래 지금 대사. 개사를 해서 한 건데 여기 나오시면 무조건 같이 아, 그래요? 해주셔야 네.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떴다 비행기를 이제 저 가사로 들어가서 한번 오늘은 또 네. 예술인 뮤지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좀 큽니다. 네. 네. 그럼 자, 가볼까요? 네. 시- 시작.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좋아. 한 번 더.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좋아. 네. 여기 네 오늘은- 분이 모이니까 합창같이 느껴지네요. 네, 딱 네. 맞춰서 네. 오늘은 밑에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간에 또 네. 그 후원회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반 모인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후원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1,000원부터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 시 전액 환급되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www.ii재명.com 맞나요? 위이재명 죄송합니다. 위이재명.com에서 접수 후에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판넬도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기 있네요. 아, 네. 네. 제가 이거 잘못 읽어갖고 혼났어요. 네, 이재명 후원회가 그리고 첫날 8억이 모이는 기염을 토했다고 네, 기사 그만큼 났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굉장히 소액으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었어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님께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또 이 세상이 정말 공정하게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6시가 또 저희 경선인단 네. 마감이죠. 예,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데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 마지막인데요. 오늘 6시에 마감입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은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예, 1811에 1004번, 1811에 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1004번은 보이는 ARS로도 네. 하실 수 있고 또 1000번으로 하시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6시까지니까요. 꼭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또 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ARS 1811에 1004번이 조금 수월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조금 그 누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1000번, 1811에 1000번 네, 네, 네. 누르는 듣는 네. ARS 상담원 연결?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혹시 게스트분들은 경선인단 신청하셨나요? 저 네. 하셨습니까? 저는 당원이라서. 아, 당원이에요? 권리당원이시군요. 네, 자동 신청이 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청을 저는 하셨나요? 네. 이제 할 생각입니다. 아, 네. 꼭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나중에 혹시 마음 바꾸셔도 뭐 투표를 안 하시더라도 한 일주일에 내가 신청할 걸이라고 후회하실 수도 네, 그 있으시거든요. 주변에서 하도 네.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말 경선은요, 내가 뽑으면 그 후보가 정말 대통령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뽑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꼭 경선인당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이 현장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현장 투표는 단 하루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2일 각 시구군에 설치된 투표소로 가서
꼭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내가 많이 안 돼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일 하루입니다. 현장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요, 내일 반드시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있네요. 지역별 경선 방법 및 경선 일정에 대한 또 이게 폰보드가 나와 있으면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 신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네, 저희가 좀 게스트분들 얼굴이 좀 가려져서 좀 그런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신청한 그 ARS가 이제 전화가 이제 각각 오잖아요.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한테. 근데 그게 하루 일시에 오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네, 25일, 26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화를 혹시 못 받는 경우에는 5회에 걸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것도 혹시 못 받는 경우에는 직접 그 번호로 전화를 걸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네.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게 지금 3개의 채널이 네.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한 10초씩 제가 딱 다 보실 수 있게끔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요, 3월 27일, 28일 양일간 ARS 투표가 진행되고요. 네. 영남권에서는 3월 29일, 31일 양일간 전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ARS 이제 투표가요. 페이스북으로 넘어간다. 네. 그리고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는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ARS 투표가 진행되니 권역별로 날짜를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때 뭐 일반 번호로 오는 번호 혹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스팸이 아니니까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받으셨다면은 이재명 후보님이 1번이세요 이번에 네. 경선분 1번은 1번을 찍으시고 바로 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게 끊으면 무효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끝까지 네. 다 들으시고 나서 네. 4번까지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지 유효 처리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안내 멘트에 따라서 완료가 됐다는 멘트를 들으시고 그 후에 끊어 주셔야만 이게 유효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윤수종 사무국장님과 정문식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예술인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시 이어서 저희가 또 하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왔네요. 그렇다면 공연을 하시는 공연자는 유명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공연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서로 지금 쉽지 않은 답변을 질문이에요. 그 네, 네, 네.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약간 공간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어야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생각한다면 거죠. 예. 유명해지면 그만큼 그 페이가 올라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데뷔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그 소위 말해서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이런 라이브 공간들이에요. 공연장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 클럽이나 이런 공연장 같은 데고. 근데 이제 사람이 모두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음악을 만들어서 직접 연주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런 공간들이고 모두가 다 대형 기획사 들어가서 다 아이돌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친구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공간들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전체 문화예술 산업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페이스북 댓글창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크롤. 제가 좀 네, 네. 좀 네, 윤수정 답변 사무장님. 드리면, 네. 네, 일단은 보통의 대중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음악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소위 그런 뭐 사람들이 언더 뭐 뮤직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언더와 오버의 개념이 사라진 지가 그렇군요. 오래됐고 네, 네. 일단은 뭐 이제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 음악을 틀기에는 다큐멘터리에서나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뭔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그런 뭐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지나가던 조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소리만 가지고 음악을 합니다. 소리만요? 예. 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연을 할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또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네,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죠. 하고 그렇죠. 싶은 걸 할 수 네. 있는데. 그런 실험들이 모여져서 그런 실험들이 모여서 음. 더 이제 훌륭한 이제 음악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문화 산업을 살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좋아서 시작을 하지 이걸 뭐 내가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걸로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산업 환경이 또 중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또 듣다 보니까 아까 또 골목상권 말씀도 해주셨지만 마치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굉장히 이렇게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문화 환경 자체가요. 되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영화 쪽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영화의 제작과 배급과 상영의 3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작과 배급 상영을 겸업을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놔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제작과 배급과 상영을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CJ 네, CJ. CJ 같은 엔터테인먼트. 경우가 제작 배급 상영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을 다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독립 영화는 상영할 기회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아주 좋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배급을 해서 본인들 상영관에 다 깔면 거기서 그냥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그 수직 계열화를 막는 법을 외국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그렇죠. 문화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었을 때 문화 산업도 발전을 한다는 것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법안이 없죠. 한국은 다 할 수 있어요. 제작, 배급, 상영 다 할 수 있고요. 뭐 음악 산업 똑같습니다. 음악 산업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멜론이라는 그 아마 네, 맞아요. 그 어플이 있을 네, 거예요. 네. 그 멜론을 멜론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로엔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렇죠. 로엔 엔터테인먼트도 제작 배급을 다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런 대형 기획사와 그 다음에 그런 배급 회사 간,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음원 플랫폼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 간에 어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그 이제 또 사실은 또 케이블 쪽에 가장 많은 그 IPTV나 이런 쪽에 가장 많은 그 채널을 갖고 있는 또 재벌이 CJ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죠. 다 엮여 있어서 그렇게 딱 엮여 있으면 뭐 인디나 이런 쪽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예술성이 높은 영화들 이런 건 사실 흥행을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가장 음악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이런 어플을 딱 보면 실시간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1위부터 예. 근데 그 실시간 차트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차트라는 거는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어떤 양을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 게 차트가 돼야 되는 네, 건데 주간도 아니고 일간도 아니고 실시간이란 거예요. 실시간. 그러면 이거는 그 어느 한 순간에 누군가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프로에서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곡하려면 그렇죠.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천곡 제도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추천곡은 어떤 기준에서 이게 추천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적발되는 사례도 있고. 예. 차트 자체가 없어요. 그렇네요. 어떤 예술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먼저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대변이 돼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먼저 듣게 되고 추천한 걸 먼저 듣게 되면 왜곡될 수가 있겠네요. 시장이 많이.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위네?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게 되고 네. 다양한 거를 느끼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채널이 없고 그렇죠. 매체가 예. 없고 그렇죠. 공연자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또 새로운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1시간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40분이어서 또 다음 방송을 위해서 50분에는 자리를 비워야 되죠, 피디님. 네, 1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정책을 좀 바란다, 이렇게 좀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윤수정님부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꼭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이걸 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2014년 1월에 제정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면 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가수를 혹은 배우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입을 하고자 하면은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규정에 이 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조 이 법의 26조 1, 2항인데요. 네. 1항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고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항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해야 한다. 2. 독립한 사무소. 이게 문제인데요. 독립한 사업을- 사무소요. 네. 아니요, 둘 다. 아, 둘 다요. 그러니까 네.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힘들겠네요. 프리랜서 문제가 아니고 네. 일단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면은 네. 불가능한 거죠. 아, 4년 이상을 예, 4년 이상 종사한 종사한다는 경력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없고요. 말이 안 네. 돼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네. 독립한 사무소인데 이게 독립한 사무소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남의 사무실에 더부자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면 그 이제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사기치지 말아라 이 네, 얘기입니다. 네, 근데 네, 처음 시작한 사람은 사기도 못 치죠. 모르니까. 네, 4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사기를 칩니다. 네. 아, 그렇죠. 꼭 이 4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꼭 사기를 안 친다라는 네, 걸 네, 보장하실 네, 수는 네, 없는 네.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어겼을 때 벌칙과 과태료. 아, 벌칙과 과태료까지. 그럼 뭐 만약에 뭐 청년들이 만약 이런 걸 시작하고자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기고 하면은 징역 네. 삽니다. 징역을 살아요. 예, 아. 징역이든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든지. 굉장히 또 과하네요. 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네. 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법에 아까 입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뭔가 법에 또 문제점들이 있고 또 아까 또 문화 다양성을 위한 어떤 법안의 입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법적 근간이 있어야 자유롭게 또 예술의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의 다양성 그런 산업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부분은 그 또 후보님께서도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거든요. 꼭 보셔서 정책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네, 종훈식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마지막으로. 뭐 저는 뭐 그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사고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그리고 극장은 어디에 가고 그 다음에 쇼핑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그 쇼핑을 하러 갔을 때 그 브랜드는 어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그 몇 개 안 되는 그 재벌 그 그룹들의 범주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 그게 이제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네.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예술에 있어서 아까 제가 수직 계열화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은 이게 지금 그냥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문화예술 쪽에서만 그런 이제 그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생활문화 영역까지도 이제 다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의류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다 총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네, 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전반에 거의 뭐 의식주를 거의 다
그 자본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AI 이런 거 이야기하고 네. 뭐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4차 이런 거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늘 그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의 자율성이 얼마큼 침해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그 좋은 어떤 그 시나리오는 이런 몇 개의 인간 유형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자본이 사람을 통제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고 그런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쉬운 어떤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생활 문화의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자율성의 문제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생활 문화의 문제까지도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후보님도 그냥 단순히 그냥 문화예술인들이 살기 어려워요 이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결정을 해주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대기업 자본이 네. 정말 문화예술 쪽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문화 영역에서도 다 잠식을 하고 있고 그런 독과점의 그런 그 구조가 정말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딱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딱 떠오르는 그 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뭐 이게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깜짝 놀란 게 네.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네. 밥을 먹고 나오면 커피를 먹을 수 있고요. 커피를 먹고 나오면 옆에 가서 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래서 공감하시죠? 네. 제가 그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아니, 그죠? 이게 네, 맞아요. 그 한 브랜드가 아예 그냥 골목 상권을 다 한 것처럼 네. 이 문화도 지금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우리 후보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아마 좋은 정책과 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 후보님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생각을 할 때 이 정책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다 극대화할 수 있는 맞아요. 정책들을 네. 만들고 네. 계시기 때문에 꼭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드리지 않을까. 네. 네. 현재 시간이 또 47분 3분 남았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거 하나 살려야지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영화하는 사람들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다들 예술인들이 힘든 이유는 그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을 소비할 돈이 없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술 작품을 소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교육도 그런 측면으로 가야겠죠.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안 하게 되고 문화예술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소비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죠. 모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결국엔 경제, 교육, 문화 결국에 문화예술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정상화가 되면 이게 살아나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또 너무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네. 또 정말 또 많이 신경 써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정말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들도 많이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좋은 정책들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좋은 법안이 입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경선인단 이야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리고 노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인단 모집입니다. 선거인단 2차 모집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보이는 ARS 1811에 1000번, 1004번, 보이는 ARS 1811에 1004번, 그리고 듣는 상담원 연결할 수 있는 1811에 1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제가 딱 카메라로 보실 수 있게끔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 한번 갈게요. 여기 딱 갔다가 저쪽 잘 보이나요? 네, 여기 잘 보여요.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마지막 또 노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도는 우리 땅에 또 개사해서 붙였습니다. 빠르게 부르고 네. 이런 거 누가 하시나요? 자,
네, 이제 저희 인사드리고 노래 네.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이고 TV 내일도 또 다른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이재명 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2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재명 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우리들도 이재명, 우리 모두 이재명, 한 이재명! 번 더.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 라든지 그 음악인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음악인들이 열정페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페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니 맞아요. 너희들은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줬으니 기회를 줬으니 돈은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좀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 그 열정페이 간담회에서 발표도 했고 저희 조합원 중에 이제 작곡가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 피해 작곡가 계셔서 네. 같이 나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내용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방송 음악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 이제 대표가 뭐 실명 거론을 해도 됩니까? 아, 네. 가능한가요? PD님께서 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네, 네. 하셔도 됩니다. 그 나쁜 사람 이제 김한조 대표라고. 네. 이제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작곡가들을 고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방송 음악을 작곡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작곡가들의 이름을 크레딧에 올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크레딧에 올려주지 않게 되면 작곡가들한테 어떤 게 열정페이는 그렇다 치고 네, 네.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으면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력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 인정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파헤쳐 보니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 뭐 월 8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아이고. 금액으로 네. 한 달 내내 작곡을 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작비도 직접 제작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음악 제작을 하면은 자기 돈으로?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제작비도 본인들이 직접. 그래서 제작비를 안 주고 80만 원만 줬죠. 그래서 이제 뭐 너희들의 기회를 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한조 대표의 소득 5천만 원씩을 그 네. 작곡가 팀장들이 나눠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제 이게- 세금을 네. 이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됐죠. 뭐 엔터테인먼트 행보네요. 어떻게 말하면요. 지금 이제 또 네. 말씀 중에 네. 댓글들 중에 잠깐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 지금 이런 댓글이 있네요. 실시간이냐고 하시는데요. 네. 실시간 맞습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2017년 3월 21일 2시 12분 네, 2시 12분. 음력으로 2월 24일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댓글을 읽게 되면 이야기 흐름이 끊겨서 중간중간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댓글이 올렸는데요. 네, 이게 열정페이가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고 표현해 달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노동력 착취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 80만 원을 주면서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상을 받는데 정말 인상 아, 깊었던 보셨나요? 네, 이랑. 네, 아시죠? 이랑이라는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돈, 명예, 재미 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상을 받는 게
자기는 돈이 없다. 월세 낼 게 없다. 네. 월세가 50만 원이니 이거를 이 자리에서 팔겠다. 아, 네. 라고 하면서 네. 그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또 공감이 되셨을 것 네, 같아요. 마음이 아팠죠. 예. 네. 네, 실제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죠? 이란이라는 가수.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네. 봤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경매 트로피 경매 붙여가지고 예. 네네네. 네. 그 자리에서 실제로 50만 원에 팔았죠. 네. 예. 월세값 팔렸죠. 예. 50만 원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신 분이 그 소속사 대표님이죠. 소속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약속되어 있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퍼포먼스였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던 맞아요, 맞아요. 거죠. 상징이 예. 되게 컸죠. 예. 맞아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정말 많이 댓글들도 올라오고 그때 음. 예, 저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떠올랐는데 음. 그런 거 말고도 내가 또 피부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부로 느꼈던 제가 지금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이다 같은 발언이 올라왔는데요. 죽 써서 개 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네, 다 그 표현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이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가장 큰 직접적인 그 해결책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임대료 상승률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리금만 보호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상한 뭐 이렇게 그 인상률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강력한 법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예술 공간들이나 이런 공간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쉽지만은 않은.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 시장하고 관련이 골목 상권하고 똑같은 생 하시면 돼요. 네. 네. 그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예술을 하고 정말 편하게 하려고 하면 네. 그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은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다 쫓겨나고 있기도 하겠네요. 그 왜냐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쪽에 임대료 상승 네 이런 임대료 거. 상승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그 공연했던 곳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강력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강력한 음악. 센 음악을 하는데 센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센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다른가요? 일단은 뭐 음향도 조금 큰 용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악기들도 뭐 비슷한 게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방음도 좀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좀 사라지고 이제는 좀 돈을 벌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차나 술을 팔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로 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강한 음악을 하는 공연장들은 사라지고 조금은 이제 어쿠스틱한 공연들이 좀 공연장들은 조금 있고 그런데 사라진 공연장들을 보면은 예, 그런 공연장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그런 문화를 이제 공연자들이 만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까요? 뭐 한국 상황이 좀 그 외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일단은 한국은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 대기업이나 주류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장르 하나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힙합이 이렇게 되게 막 대세가 된 거는 그렇죠. 사실 몇년 그 전부터.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심지어 힙합을 하는 친구들도 쇼미더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힙합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어떤 그 문화예술 전반에 문화예술계 전반의 그 미디어 의존성이라든지 또 편향성이라는 거는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을 하면 그 오디션 학원이 막 이제 엄청 장사가 잘 되고 거기에 이제 학원 원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연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또 사실은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가장 직접적인 그래도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대부분 임대료가 상승되는 폭이 한 5년 동안에 막 3배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5년 새 3배가 올랐다고요? 5년 새 3배가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0%도 아니고요. 3배씩 막 오르니까 뭐 그런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6시까지 마감이고요. 벌써 2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못 하신 분 있다면은 빨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앞에 또 이제 중요 좀 말씀들을 드려봤고요. 오늘 두 분 게스트 함께하고 네, 계시는데 오늘 두 분 게스트 한번 게스트분이 또 바로 오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네. 먼저 뮤지션 유니온의 윤수종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 이사장님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이재명 TV 공식 질문 그렇죠. 가야죠. 네. 네. 이재명 후보님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윤수정님부터 잠깐 이렇게 네. 멈칫하시네요. 좋아한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고, 네. 네, 저는 뭐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네.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노동자 후보라고 천명하신 게 아,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두 분의 게스트분께서 해주실 말씀이 뭐냐면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제 예술인들의 열정페이라든지 뭐 처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페이가 뭐죠? 열정페이는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하고 싶은 일을 네. 해줬다는 구실로 청년 또는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는 직업으로서 이게 그 예술계통 쪽에 좀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어느 정도 이 길에 들어왔을 때 경험이다. 네.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하겠느냐 네. 이거 해봐라라는 네. 식으로 그런 열정페이에 관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이 뭘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네. 내가 기회만 준 것이 어디냐. 네. 굉장히 낮은 임금이나 그렇죠. 무보수로라도 그냥 네 열정을 볼모로 삼아서 네. 일을 해라 이런 아주 나쁜 거네요. 저는 네, 열정페이라 그래서 뭐 열정을 가지고 페이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 첫 정책 행보로 네. 열정페이 SNS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50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시작으로 좀 깊이 있게 네, 말씀을 네. 나눠보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이재명 후보님께서 굉장히 첫 번째 정책 행보로 열정페이에 관한 것들을 하신 걸로 봐서는 네.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술 분야 쪽의 열정페이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네.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게스트분들 어떤 분인지 잠깐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식 이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문식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은 홍대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대표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네. 2014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홍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공론장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협의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대에서 활동하는 뭐 버스커라든지 뭐 어떤 분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네, 단체인가요? 누구든. 아, 뭐 누구든. 심지어 그냥 문화예술 소비자분들도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주 또 사무처장님 협동조합 예, 네, 함께 이사장님이시고요. 해보시고요. 또 우리 네. 윤수정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의 사무국장 윤수정입니다.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은요, 음악 생산에 1차적으로 관여하시는 음악인들이랑 음향 엔지니어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노동조합. 아, 네.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열정페이라 눌러야 방울이죠? 네, 다음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러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TV를 사회를 맡은 이신의 저는 또 청년 대표, 성남시 청년 대표 고영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이 TV를 하는 그 팀명이 네. 나왔죠. 2시에 하는 저희 네. 프로그램 명이 나온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또 네네.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2시에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고 아주 그냥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왜냐면요 네. 이 공연 나와갖고 어제 저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네. 계세요. 저희는 안 부끄럽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사회자들은요. 저희 그 창피한 건 저희들이 네, 보시면 네, 네. 되는데 그 어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도 네, 네, 네. 제가 10분 만에 음치가 네. 탈로가 났지 아,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이것들이 네. 음을 또 못 맞춰서 네. 탈로가 난 것 네. 같은데 이고 네, 이게 이고 네. 무슨 의미가 있죠? 뭐 이거니까 제가 이신혜고 네. 이제 고용두 MC님이시니까 그거 네. 앞에 한 앞에 글자씩 글자. 따서 네. 이거 이렇게 된 이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맞나요? 같아요. 네. 이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네. 앞으로 이제 쭉쭉쭉 네. 이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쭉쭉 끝까지 네. 대선까지 쭉 가시라는 네, 의미에서 고. 네. 네. 이재명 고 네. 너무 좋은 의미네요. 예. 그래서 붙여본 것 네네네. 저희가 2시마다 이제 네. 이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이신혜와 고용두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재명 TV 시청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유튜브와 그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두 씨, 네. 이재명 TV가 어떤 TV인가요? 네,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TV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릴레이로 출연해 만들어가는 소셜 라이브 방송입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줄 대한민국의 모든 이재명을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네.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 네. 나오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참여 방법이 지금 네. 이거- 네, 참여 이거를 방법은요. 보시- 네. 이재명 TV 출연 신청합니다로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름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나오시고 싶은 이유, 자기 소개 이렇게 해주셔서요. 이메일 주소 jaemungl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또 유원은님께서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잡네. 네, 딱 네. 2시 되자마자 방송 네. 시작한다라고 네. 또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좀 얼굴이 반쯤 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리를 좀 이 가운데로 네, 좀 오시면 잡아서 될 것 이렇게 같아요. 들어갈까요? 네, 네. 이게 좀 잘 나오나요? 네. 하여튼 이건 조금 더 가운데로, 조금 더 예, 들어갈까요? 가운데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게 있죠. 국민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오늘 6시까지입니다. 아, 오늘 네, 6시까지네요. 오늘 6시까지이기 때문에 ARS 번호 1811에 1000번 혹은 보이는 ARS 1811에 1004번 전화하셔서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www.민주2017.kr 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제 4시간 남았네요. 아, 오늘 저기 그 파넬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4시간 남았기 때문에 또 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경선인단을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선거인단을 저는 안 당하고 살거든요. 저는 당한 일이 없어요. 게스트 입에서 안 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 외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많은 예. 분들이 하지만 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또 같이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네 여기 나와서 뮤지션 유니온이라는 또 거기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잠시 뮤지션 유니언 자랑을 좀 해보면 아,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부활실용음악학원 성신여대점에서 네. 너무 강사들의 급여를 네. 그 체불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받아서 유니온이 받아서 유니온이 받아서 오. 해결을 해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 네. 고문 변호사와 함께 예. 여기 여의도에 계시는 네네네. 법무법인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와 함께 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네네. 몇 달 전에 저번 달에 네. 저번 달에 상호 네, 피디님께서 상호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호는 조금 조금 좀 자제해 주시라고. 네네. 저번 달에 네.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유니온이 또 한 건 해주셨네요. 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네. 개인도 받아주시는. 저희 음악인 한정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립니다. 유니온 그렇게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명백했고요. 명백했던. 네, 근데 사실 음악인들이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네. 게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맞아요. 한다고 이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네. 그러신 경우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술인들이 순수하세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순수하셔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나만 조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뭐 한번 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니온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류 후보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라는 네, 점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또 어떤 건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한국에서-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외국에서 사례가 있었던 거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건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그냥 임대료 상승, 네. 임대료 상승, 지대 상승, 지대 상승.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임대료 높지 않은 네. 그러니까 저렴한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서 네. 문화예술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 네.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이제 그 지대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 상승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러면서 정작 거기서 활동해온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거기서 더 활동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홍대 앞의 상황이고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최근 한 2, 3년 동안 엄청 많이 네. 쓰였던 네, 용어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처음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홍대 앞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대, 그 홍대 앞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촌, 북촌, 그다음에 뭐 대학로. 이태원, 물론 그제 대학로 네. 있었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성수동 뭐 이런 데까지 쭉 다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인 거의 전국적인 개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왜냐면 그렇죠. 그곳에 임대료가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원래 거주하시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더 네.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또 뮤지션들이 만약 홍대 앞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다른 예술인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 공연장 없어지고 뭐 만들어지는 게 고깃집이고 뭐 아, 소주집이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뭐 그런데 또 거기도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니까 네. 오랫동안 장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죠.